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엽 변호사입니다. 노란봉투법 그리고 또 상법 개정 등등 때문에 지금 사업하기 힘들다.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뭐 이거 죽으라는 말이냐 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문제는 말이죠, 이런 법을 만들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 미국, 유럽 등등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기를 포기하고 철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생각 안 해봤는지 참 답답합니다. 물론 노동자의 여러 가지 권리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뭐 주주의 이익도 중요합니다.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기업 경영자들한테 책임을 중하게 물리고, 그리고 또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방향이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법 개정안, 이것이 그대로 통과가 되면 사실상 말이죠, 이 대주주 입장에서는 회사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질 겁니다. 경영 판단에 대해서까지도 법적 책임을 묻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소액주주들이 맘만 먹으면 말이죠, 작당을 해가지고서 경영자를 위협할 수 있고 경영권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말이죠, 이것도 지금 기업체한테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될 겁니다. 물론 노란봉투법이 가지는 자기들의 이 법을 지금 관철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자기들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란봉투법이 원청과 하청 관계를 조금 더 또 바로잡는다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말이죠, 어쨌든 간에 파업에 대해서 상당한 면제 여부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정치 파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기업은 몸살을 앓고 있는데, 노란봉투법 때문에 파업이 일상화되고 그 파업에 대해서 이 기업체가, 경영진이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장기 파업이라든가 내지는 불법 파업을 막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 상이라고 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그런 단체, 여기에서는 노란봉투법을 재검토하라, 노란봉투법을 재검토하라, 그렇지 않으면 한국 시장에서 우리는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상의에서는 말이죠, 지금 노란봉투법이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했다. 법치주의 원칙 훼손. 그렇죠. 불법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원칙, 이런 것들을 훼손하고 있다.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다. 그렇죠. 기업인이 하나의 범죄자라고 보고 그런 법을 통해서 지금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건데, 기업인이 범죄자입니까? 기업인이 잠재적 범죄자입니까? 벌써 법 자체가 한쪽으로 너무나 편향되어 있다. 이거는 균형도 전혀 잡지 못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법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도 이루지 못하는 악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이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법 리스크가 커질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이 대한민국이 노란봉투법을 정말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범주를 과도하고 모호하게 확대해서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ECCK라고 합니다. 이런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는 입장문을 통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는 사용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혀서 법률적 명확성, 법치주의 원칙에서 명확성 요건을 훼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형사 처벌할 때는 말이죠, 그 사용자를, 어떤 사람들을 사용자로 볼 것인가, 또 어떤 경우에 처벌하는가, 또 그 처벌의 종류는 어떤 것이고, 그리고 처벌의 크기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불명확해 가지고 그냥 웬만한 사람은 다 사용자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
유럽 상공에 의해서 ECCK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계 기업들을 대표하는 우리 경제단체로서 현재 국내에 진출한 유럽 기업이 400여 개 회원사로 우리는 두고 있는데 이 노란봉투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우리는 철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제기 우려가 나온 적은 많지만 이렇게 국내 진출해 있는 기업 대표 단체, 그러니까 ECCK 같이 이런 데서 이런 성명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도 여러 차례 우려를 표시했지만 그대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던 ECCK마저도 이거 아닌데? 라고 지금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ECCK는 말이죠. 지금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 다시 말해서 계약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범위를 넓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하고 계약을 해야 근로개혁의 당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 다시 말하면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까지도 확대함으로써 이건 법치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개혁 관계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근로개혁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럼 A하고 B하고의 관계 아닙니까? 근데 A 뒤에 A 다시가 있다. 그러니까 A 다시 너도 책임져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A하고 A 다시가 어떤 관계일 때 B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가? 이거는 말이죠. 주먹 구구식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거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거죠. 이건 노조한테만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한테만 유리하다는 거죠. 노조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고려하면 그렇죠. 형사처벌 조항이 엄청 많아요. 사업하다가 다 깜빵갈 판이란 말이죠. 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다. 그래서 경영활동을 우측시킨다. 그래서 교섭 상대 노조가 불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또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다. 세상에 말이죠. 누구하고 교섭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교섭을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형사처벌을 하고 그러면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사용자 범위 확대가 원하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그렇죠. 원청과 하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파업 증가, 원청의 책임 부담. 그렇죠. 도대체 원청은 사실상 하청업체가 근로자하고 계약을 했으면 하청업체가 원래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청업체도 책임을 지라 이거 쉽게 말하면 그러면 하청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원청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리고 원청과 하청 간의 관계는 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이 지금 보통 이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러다가는 하도급 생태계가 불안정되고 투쟁 중심 노동 문화 그러니까 무조건 싸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 특히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설 같은 경우에 말이죠. 근로자하고 하청업체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근로자하고 하청업체 간에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청업체도 책임을 지라.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럼 언제 원청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원청업체하고 하청업체의 관계가 어느 때 그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이게 그럼 하청업체하고 원청업체가 또 싸움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가 이 하청을 줄 수가 없는 거야. 그 하청업체를 믿을 수가 있어야 하청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하청을 못 주고 원청업체가 진짜 모든 걸 다 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럼 하청업체도 못 믿어서 원청업체가 하청을 안 주면 하청업체도 망하는 거고 원청업체는 또 일을 못 시켜서 원청업체도 망하는 거고 이거 난리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려는 이유가 하청업체들이 워낙 나쁜 놈들이 많아가지고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서 도망가버리고 또 이거 뭐 떼어먹고 뭐 그러니까 원청업체가 책임을 져라 그런 얘기인데 지금도 일부는 원청업체가 책임을 져요. 안 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청업체를 전체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지금 그 하청업체의 그 문제를 원청업체가 떠안게 된다면 이거는 원청과 하청 관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죠. 이게 뭐 근로자들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취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유럽 상회에서 우리 유럽 지금 기업들은 그럼 나가겠다. 철수하겠다. 노란봉투법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지금 이 법은 법치주의가 아니다 이거는. 법치주의를 완전히 훼손한 거다.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처벌 법규는 명확해야 된다는 거야.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어떻게 처벌할지 이게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안 정하고 그냥 두리뭉실 해놓으면 그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면 다 이제 또 근로자 편을 든단 말이야. 정치권도 근로자 편, 또 법원 가도 근로자 편. 그러다 보면 사업자는 돈 몇 푼 벌자고 아니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자기의 어떤 그 보람 아닙니까? 자기의 능력을 어떤 펴고 싶고 그래서 사업하다가 깜빵하게 되는 거야. 사업하다 깜빵할 일이냐 이거야. 그럼 잘 안 하는 게 낫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봉투법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만은 지금 이건 통과된답니다. 그런데 유럽 지금 상의가 ECCK가 니들 그렇게 하면 우리 철수할 수도 있다. 그럼 유럽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나라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그 공동화 현상, 기업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걔들 나가면 일자리 그만큼 줄어들죠? 아무리 유럽 기업이지만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사람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뭡니까? 자, 그래서 자꾸 법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 법으로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이 법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기업 보국, 기업으로 나라에 보답한다. 지금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다. 이게 기업 보국인데 기업으로 보국하려는 사람들을 갖다가 내쫓고 다 망치고 있다. 법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요. 강실업TV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직까지도 구독 안 하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강실업TV입니다.